나눌 때 깊은 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북조선을 탈출해 2008년 한국에 정착한 윤선희 동생은 북조선 음식 사업을 통해 한국 동포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북조선 전문 요리가로서 남북 간 통로를 만들고 있는 윤선희 동포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새 출발 새 인생은요, 윤선희 동포의 꿈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북조선에서 난 월남자 가족이었다. 정치범 다음으로 나쁘게 평가받는 월남자 가족이란 딱지를 붙인 채 짓밟히며 억눌림을 당해야만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자랑스러울 수 없었고 능력껏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도 난 혼인을 했고 아들도 낳았다. 그러나 2004년 세대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자 홀로 아들을 키우자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난 세대주가 떠난 뒤 3년을 버티다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홀로 떠났다. 그리고 운적해도 이듬해인 2008년 한국으로 가게 됐다. 한국에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다. 정부에서 집도 내주고 정착금도 내주기 때문이다. 집은 영구 임대 아파트로 1,300달러쯤 되는 보증금을 나라에서 대주고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됐다. 정착금은 세대원 한 사람당 처음에 4,000달러를 내준 뒤에 한 해에 걸쳐 3,000달러를 더 내줬다. 아파트 보증금까지 합치면 2,000달러가 넘는 돈을 내주는 거였다. 거기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국가생활수급자가 돼서 한 달에 4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한국 정부의 보호만 받고 산다면 100년을 한국 땅에서 산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과 버젓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북조선 출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 내 나이 43.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자립도 하고 아들을 데려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같은 민족인데도 사람들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나 역시 뭘 봐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 애한가지.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종업원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북조선에서도 요리를 했으니 언젠간 북조선 요리 전문 식당을 내 손으로 차리겠다는 굳은 각오를 품고 남몰래 양념이나 소스, 조미료에 대한 것도 홀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말귀를 알아듣게 됐고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다. 돈도 모았고 아들도 데려오게 됐다. 이제 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면 한국 사회의 음식 문화에 대해 낱낱이 알아야만 했다. 한국에도 음식 사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많았다. 프랜차이즈란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을 내걸고 연계된 식당을 말한다. 그래서 난 프랜차이즈 17곳을 돌아다니며 운영 방식이라든가 매출 과정을 파악했고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해서 요리사 자격증도 땄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김치를 사다 먹곤 했는데 가게에 가보니까 통배추 김치 하나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 그래서 어떤 게 맛있냐고 물었더니 상표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선택하라는 거였다. 난 그때부터 서너 해간 각 상표마다 골고루 사다 먹으면서 김치 맛을 연구했다. 그러다간 생선을 넣고 시원하게 만든 북녘의 김치를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북조선식 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엔 함경도 김치라는 제목으로 김치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생각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계속 내가 만든 김치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손전화를 통해 맛있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일들로 자신감이 솟아났다. 난 통배추김치, 열무김치, 무김치를 비롯해 김치 종류도 늘리고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사업도 함께했다. 손님이 점점 더 늘어났고 요리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윤선이라는 내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올해 한 케이블 방송의 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한식대첩 두 번째 이야기에서 북조선 팀으로 출전한 뒤부터다. 거기서 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뒤에 난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됐고 지금의 사업장을 북조선 연회요리와 같은 이색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과 병행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품게 됐다. 누구든지 북녘 음식 체험장에 와서 자기가 만들고 싶거나 먹고 싶은 북녘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북녘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북녘 음식 진짜 괜찮고 맛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 국민들이 북녘 음식 문화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엔 한국의 통일부 장관님을 만나서 대담까지 하게 됐는데 장관님도 내가 출연했던 한식대첩 방송을 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조선 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순수하게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였구나. 윤선이라는 사람이 한국 동포들에게 북녘 음식 문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문득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떠올랐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다. 지금 중국에서 조금씩 북조선의 자원들을 빼가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북조선에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한국의 첨단 기술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10년 뒤엔 그야말로 경제대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날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난 그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거다. 음식 문화를 통해 한국 동포들에게 북조선을 알리고 그동안 북녘 음식을 특별히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 동포들이 다 같이 북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능력을 아낌없이 모두 발휘하고 싶다. 통일의 그 순간까지 말이다. 네, 한식 대첩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나오셨던 분이었군요. 음식 문화를 통해 남북 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 땅에서 북녘 문화를 알리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윤선이 동포. 저도 큰 격려 박수 보낼게요. 새 출발 새 인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VOH 조국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해외 동포 총연합에서 보내드린 VOH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H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8천만 동포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해외 동포 방송으로서 다파 3,985kHz와 4,885kHz, 6,003kHz, 6,250kHz, 6,348kHz로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고 곧이어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간 해외 순방을 통해 지구 10바퀴나 되는 거리를 돌면서 41개국에서 정상외교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동아일보가 지난 26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올해 말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20회의 해외 순방에 나서 지구 10바퀴 거리에 해당하는 42만 1,600km를 돌면서 41개국 55개 도시를 방문해 정상 외교를 전개했습니다.